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식이보감입니다. 오늘 식이보감의 식품은 바로 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맛도 특이했고 씹는 느낌도 흐물거리면서 왠지 삼키기가 불편했죠. 그러나 요즘은 일부러라도 챙겨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바뀌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지를 먹을 때면 더 건강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가지목 가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채소입니다. 원산지는 인도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라는 이름은 가지를 한자어로 가자라고 하는데요. 가자를 우리말로 음자한 것입니다. 가자는 더할가에 풀초변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무언가 더해지거나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과거 한때는 천대받던 채소였던 것 같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한 학자의 글이 인용되어 있는데 밭에서 나는 채소 중에 가지만은 무익한 것이다. 계보본초에는 주치증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만 사람을 손상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세에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 이것은 본초서 기록과 맞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과거에는 가지에 대한 효능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가 후세에 이르러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토마토와 감자는 가지와 함께 모두 가지과입니다. 피망, 파프리카, 고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꽃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지 둥근 가지는 토마토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덜 익은 가지나 토마토, 감자 등에는 모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길쭉하게 생긴 가지가 많지만 서양에는 둥근 가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지를 에그플랜트라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가지를 다른 이름으로 낙소라고 불렀습니다. 낙소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겠죠. 또한 낙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맛이 낙수와 비슷해서인 것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낙수는 그 당시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치즈와 같은 부산물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지를 찌면 단맛이 나면서 뭉글뭉글하고 부들거리는 느낌이 마치 치즈를 먹는 느낌과 비슷해서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별갑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지는 한열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한열을 치료하는 데는 자락 껍데기인 별갑이 효과가 좋은데 그래서 식물인 가지도 비슷한 효능이 있어서 가지를 초별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열을 치료한다는 것은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열이 나는 증상을 말하는데 마치 갱년기 여성들이 자주 겪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본초 강목 저술 당시 명나라 때부터 중국에는 다양한 색의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색 가지를 자가라고 했고 노란색은 황가, 흰색은 백가라고 불렀습니다. 총수가와 등가도 있다고 했는데요. 총수가는 푸른색 물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황가뿐이고 나머지는 채소로만 먹는다고 했네요. 특히 자주색 가지는 신라에 많은데 명나라 때는 중국 전역에 재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신라 시대 때부터 가지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후의 백운필에 따르면 조선에도 자주색 가지 외에도 흰색 가지, 푸른색 가지, 노란색 가지, 연붉은 가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한반도에는 원래 자주색 가지가 주로 재배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색의 가지가 중국에서 건너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지는 다양한 효능도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가지의 단맛은 곧잘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 그래서 대장이 쉽게 동하면거려야 한다. 가지의 성숙한 씨앗은 유두가 갈라진 것을 치료한다. 가지의 뿌리는 다려서 동상 걸린 곳을 적셔준다. 꼭지는 태워서 구내염을 치료한다. 모두 기이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가지의 단맛이 화를 완만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부작용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가지의 성질은 차갑고 서늘하다. 따라서 체질적으로 몸이 냉하거나 오랫동안 냉증을 앓는 경우는 다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오래 먹으면 사람의 기운을 손상시키고 기운을 동하게 해서 피부를 헐게 하고
고질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통 설사를 일으키고 부인의 경우에는 자궁을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만약 가지를 어느 체질이나 평상시에 반찬 등으로 먹고 잔다면 생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보다는 한번 찌거나 튀겨서 섭취하게 되면 냉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질이 따뜻한 파, 양파, 생강, 마늘, 고추 등과 함께 요리하면 음양의 궁합이 잘 맞겠습니다. 당나라 때 맹선이 지은 식료 본초에도 가지를 낙소라고 하면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와 비슷한 것을 보면 본초 강목이 식료 본초의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은 가장 늦게 저술된 동의보감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내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는 꼭지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지 꼭지를 말려서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 이것으로 치아를 닦아서 충치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생것은 잘라서 전풍증에 마찰한다고 했고 가지꽃은 금속에 베인 상처나 치통을 치료하고 뿌리와 줄기, 잎은 다려서 그물로 동상 부위를 적시어주는 방법으로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가지는 어느 부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가지는 청열 해독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열 체질에게 잘 맞고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의 자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황색 껍질 가지는 습진이나 피부염에 좋습니다. 가지는 과육은 요리해서 먹고 꼭지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좋겠습니다. 말린 가지 꼭지 두세 개를 후라이팬에 한방 덮어낸 후에 물 500cc 정도를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여서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구내염, 치주염, 치통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가지는 한때 천대받았는지 모르지만 명실공히 약실동원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지는 갖가지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입니다.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